결국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지난 7월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서울 집값을 내리누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황 기자. 네. 분양가 상한제 쪽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.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유예 기간 동안에는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단 서울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61곳이고 규모로 보면 이제 6만 8천 가구쯤 되는데요. 예. 이들 재건축 단지의 경우 6개월 안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. 이 강남권의 경우 5천 가구의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는 둔촌 주공이라든지 반포 주공 1단지 등이 내년 4월 전에 이제 분양을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. 상당히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의 속도를 내면서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기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한 분양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또 이번 대책 중에 이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단위까지 잘게 쪼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. 그 이유가 뭡니까?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 재건축 단지만 사실 좀 타깃으로 잡은 그런 경우거든요. 예를 들어 이제 분양가 기준을 피해서 후분양을 추진 중인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가 분양 물량이 많아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만을 골라서 상한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서울 전체를 상한제로 지정해버리면 이 서울 전체의 공급이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특정 단지, 즉 분양가가 급등할 조짐이 나타나는 단지만 이 타깃으로 하게 되면은 이 공급 축소 우려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엔 대출 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.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그 의도를 분석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상 꼼수 대출을 좀 막고자 하는 건데요. 개인이 만약에 주택 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이 법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 인정 비율, 즉 LTV를 80%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모두 40%로 낮추기로 했고요. 예. 이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 대출 보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다른 집에 내가 전세로 살겠다 이러면서 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갭 투자에 나서는 그런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이번 달부터는 국토부와 감정원, 이 국세청 등이 합동조사도 벌일 예정인데요.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과 편법 증여 의심 사례 1,200여 건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이 조사 대상 지역은 강남 4구와 마포, 용산, 성동, 서대문 지역 등인데요. 실제로 강남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.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모두 남의 돈을 빌려 사겠다. 이 나이가 30대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. 이제 계획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편법 증여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. 그렇군요. 확실히 30대가 30억짜리를 모두 돈을 빌려서 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. 네,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